기본서 28페이지 상갈로 3번의 신뢰도 보겠습니다. 신뢰도하고 타당도는 이 단원 직업심리검사 단원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갈로 1번에 개요 볼게요. 1. 검사 결과에 대한 일관성. 그렇죠. 신뢰도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리고 신뢰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최소한 몇 번 검사를 해야 돼요? 2번 하셔야지. 왜? 최소한 2번을 해야 돼요. 검사 결과에 대한 일관성이라는 거다. 한 번 받아보면 모르잖아. 최소한 2번 받아봐야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란 말이 나오면 최소한 2번 이상 검사를 해서 결과를 2번 이상 내야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돼요. 1 보세요. 검사 결과에 대한 일관성. 그렇죠. 결과에 대한 일관성이 신뢰도라는 개념이고, 2. 신뢰도 개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의 범위 내에서 제시하고, 3. 신뢰도가 높다 하여 타당도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다. 미칠 것이에요. 전 시간에 봤을 때 신뢰도 검사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은 검사지도 있고 타당도가 낮은 검사지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신뢰도가 높다 하여 타당도가 높은지 낮은지는 알 수 없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상관없이 그런 검사지는 없다는 거 참고로 좀 아세요. 알겠죠? 밑에 방갈로 2번에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방갈로 3번에 동형검사 신뢰도, 그리고 그 밑에 방갈로 4번에 반분 신뢰도 있죠. 자, 신뢰도는 우리 요런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어떤 검사인지 이렇게 구분만 좀 하시면 돼요. 근데 신뢰도를 공부할 때는 큰 틀은 그거예요. 최소한 몇 번, 그렇죠. 검사 결과를 2번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소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번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 큰 틀 좀 가져가시고. 방갈로 2번에 검사, 재검사 신뢰도 볼게요. 무슨 개수를 써요? 그렇죠. 안정성 개수. 암기하셔야 돼요. 1. 동일한 검사를 밑줄 거세요.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수검자에게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몇 번? 2번 실시하여 얻은 검사 점수의 상관 개수에 의해 신뢰도를 추정한다. 동일한 검사라는 것은 검사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시험지, 같은 문제지를 가지고 당연히 동일한 수검자한테 해야지. 같은 사람한테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해서 첫 번째 점수하고 두 번째 점수하고 비교하는 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예요. 자, 포인트는 검사지가 몇 개? 하나고 한 개. 그걸 좀 가져가세요. 단점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시간 간격이 너무 클 경우 측정 대상의 속성이나 특성이 변화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오늘 내가 신뢰도 검사를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하면 좋은데 한 6개월 있다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내가 많이 좀 변하겠죠. 성인들은 잘 안 변하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초등학생 3학년, 2학년 이렇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그 개인이 많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보세요. 시간 간격이 너무 큰 경우 측정 대상의 속성이나 특성이 변화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 반응 민감성 영향으로 검사를 치르는 경험이 후속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같은 시험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시험을 봤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보면 그래도 첫 번째 영향을 끼친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세 번째, 앞에서 답한 것을 기억해서 뒤의 응답 시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왜? 시험지가 같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신뢰도는 검사, 재검사 포인트는 뭐냐면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동일한 사람한테 2번 실시한다. 요 포인트만 잡으면 단점도 이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3. 신뢰도를 추정할 경우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했는데, 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추정할 때 충족되어야 할 조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측정 내용 자체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도록 변하지 않는다. 솔직히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할 때 요것은 충족되어야 될 조건은 뭐냐면 약간 가정한다라는 그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도를 추정할 때 가정되어야 할 조건 이렇게 했을 때 측정 내용 자체는 일정 시간이 변화도 경과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 가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솔직히 첫 번째 같은 시험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 본 거하고 두 번째하고 약간 영향을 끼치는 건데 이런 것도 없다라는 가정하에 출발한다는 거고, 세 번째 어떤 학습 활동이 두 번째 검사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간격을 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학습된 것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 자체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야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한 것을 다른 말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되겠습니까? 자, 방갈로 3번 갈게요. 동형검사 신뢰도는 어떤 개수? 동등성 개수를 쓰는데, 자, 1. 새로 개발한 검사와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유사한 검사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신뢰도라고 되어 있죠. 새로 개발한 검사하고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검사. 그러면 이 검사지는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 동형이라는 것은 같은 형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지는 2개라는 것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돼요. 2. 오차 변량의 원인을 특정 문항의 표집에 기인한 것으로 가정하는 신뢰도 개수. 밑줄 그으세요. 문항의 표집. 동형검사 신뢰도는 동등성이죠. 첫 번째 검사지하고 두 번째 검사지의 문항들이 얼마나 동등한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성 개수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문항의 표집에 기해했다는 것은 어떻게 동형검사 신뢰도를 설명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방갈로 4번에 반분 신뢰도 갈게요. 동질성 개수를 쓰는 건데, 반분 신뢰도는 내용은 보세요. 1. 내용의 법 동그라미 1번에 전체 문항수를 반으로 나눈 다음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신뢰도라고 되어 있죠. 우리 첫 번째 검사, 재검사도 솔직히 봤을 때 같은 시험지를 한 사람이 비록 시간 간격을 차이를 둔다 하더라도 첫 번째 시험지하고 두 번째 시험지가 같기 때문에 신뢰도가 조금 파악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형검사는 검사지가 비슷한 게 2개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검사지를 만들기도 힘든데 비슷한 걸 또 하나 더 만든다는 것도 조금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신뢰도 하는데 조금 무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분 신뢰도는 뭐냐면 하나의 검사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 1번부터 100번까지의 문항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1번부터 100번을 그냥 반으로 나눠 가지고 요거를 그냥 하나의 검사지라고 하고 또 요거를 하나의 또 검사지라고 하면 여기에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반분 신뢰도는 뭐냐면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할 필요도 없고 검사지가 2개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의 검사지를 가지고 문항을 그냥 반으로 나눠 가지고 요거는 첫 번째 검사라고 하고 요거는 두 번째 검사라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이든 시간적이든 되게 어떻게 돼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것 자체도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문항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문제들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분 신뢰도는 신뢰도에서 가장 조금 그러니까 검사, 재검사에서 조금 진보되는 게 동형검사고 동형검사에서 조금 더 진보되는 게 어떻게 보면 반분 신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는 반분 신뢰도는 검사지는 하나로 문항들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결과를 반으로 나누는 것을 2개의 결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신뢰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전체 문항수를 반으로 나눈 다음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신뢰도이고, 두 번째, 어떤 검사의 문항들이 내적으로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검사지 하나에서 여기에서 이제 내적 안에서 이제 그 일관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요 문장이 나오면
반분 신뢰도를 찾아가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3번. 검사 문항을 분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면 밑줄 그으세요. 분리한다는 것의 반분 신뢰도라는 것을 수험생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되고, 하나의 검사로 한 번만 검사를 실시하면 되므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적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검사의 신뢰도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 아직까지도 반분 신뢰도도 검사, 재검사, 동형검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 경제적으로 편리하지만 그래도 역시 반분 신뢰도도 신뢰도에 약간 의심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 종류 볼게요. 자, 1. 전후반분법.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반분 신뢰도는 반으로 나눈다고 했죠. 이 나누는 방법을 물어보는 건데, 전후반분법은 1번부터 문항이 100번까지 있으면 앞으로 뒤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50번까지는 앞이니까 이게 전이고, 51번부터 100번은 이거 후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나누는 것을 전후반분법이에요. 그냥 무작정 나누는 게 아니고 앞뒤로 나누는 것을 전후반분법이라고 하고, 또 기후반분법은 뭐냐면 홀짝수로 나누는 거예요. 1번, 3번, 5번, 7번 이것은 A 문항이라고, A 검사지라고 하고, 짝수는 B 검사지라고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반분법도 있고, 짝진 임의 배치법, 서로 짝짓는 것끼리 이렇게 또 반으로 나누는 거고, 난수표법은 그냥 무작위로 막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종류는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자, 동그라미 1번에 전후반분법을 다른 말로 전후절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자, 3번. 내적 합치도 계수가 매우 낮을 때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요거는 좀 기본서 보세요. 검사가 성질상 매우 다른 속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밑줄 그으세요. 다른 속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가 매우 낮을 때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을 때 요 밑에 문장 찾아가시면 되고, 4번 속도 검사에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신뢰도는 요거 반분 신뢰도예요. 반분 신뢰도. 자, 그리고 반갈로 5번에 크롬바흐 알파 계수의 경우 값이 클수록 검사 문항들이 밑줄 거세요. 동질적이고 신뢰도가 높다. 요것만 좀 가져가세요. 자, 알파 계수의 경우 값이 클수록 동질적이고 신뢰도가 높다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반갈로 6번에 관찰자 신뢰도는 같은 말로 채점자 간 신뢰도라고 하는 건데, 자, 채점자 간 신뢰도 한번 보겠습니다. 1. 채점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되는 검사로, 밑줄 검사예요. 재량권이 부여되는 검사로 동일한 수검자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가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채점자 간 신뢰도 또는 관찰자 신뢰도는 뭐냐면, 우리 직업상담사 2급 2차 시험은 뭐냐면 주관식으로 다 나오죠. 주관식으로 나오는데, 이 시험 문제를 A라는 사람 채점자가 매겼을 때는 70점, B라는 채점자가 매겼을 때는 90점, C라는 채점자가 매겼을 때는 어떻게 돼요? 50점. 이렇게 나오면 이 채점자들 간의 신뢰도가 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공부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채점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되는 검사로 동일한 수검자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가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기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얼마만큼 형성해 주느냐예요. 형성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채점자 간 신뢰도. 이 평정상 발생되는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채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 보세요. 인상의 오류. 제가 인상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면접 갔을 때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채점하시는 분들이 인상이 너무 좋으니까 높은 점수 줘야지, 이게 의해 보면 인상의 오류예요. 그리고 관용의 오류는 뭐냐면, 채점자들이 마음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냥 후한 점수를 주는 게
관형의 오류고, 중앙 집중 경향은 뭐냐면 그냥 뭐 너무 100점도 아니고 빵점도 아니고 그냥 50점 이렇게 그냥 중앙 집중 경향으로 주는 것도 왜 보면 중앙 집중 경향 오류고, 그리고 논리적 착오의 오류.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채점자가 그냥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는 거에 논리적 착오의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들도 직업상담사 2급 2차 시험 때는 어떤 사람이 수험생 여러분들 채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관용의 오류, 그러니까 점수를 되게 후하게 주는 사람하고 만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채점자 간 신뢰도는 이 채점자들한테 누가 이 문제, 이 주관식 문제지를 채점하더라도 A, B, C 거의 똑같이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점자들한테 신뢰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지를 했을 때 다 거의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이 사람들한테 신뢰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 채점자가의 신뢰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차 시험 했을 때 관용의 오류 이런 것도 다 없을 거예요. 채점자들 간에 신뢰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마 산업인력공단에서 누가 어떤 주관식 문제를 채점을 하더라도 거의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채점자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죠. 예. 그러니까 관찰자 신뢰도, 채점자가 신뢰도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채점자가 재량권이 부여되는 검사에서 누가 이렇게 매겨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채점자 간 신뢰도예요. 자, 밑에 방갈로 7번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1번 보세요. 개인차.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대생하고 저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차가 많이 나죠. 서울대생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잖아. 그러면 어떤 시험을 쳐도 거의 100점에서 거의 똑같이 100점 이렇게 맞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50점도 맞고, 컨디션 안 좋으면 20점, 컨디션 좋으면 55점. 들쑥날쑥하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서울대생은 거의 다 신뢰도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들쑥날쑥하겠죠. 그러니까 개인차에 따라 가지고 신뢰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고, 문항수 볼게요. 문항수가 어느 정도 많으면 신뢰도가 높아지지만 무작정 문항수를 늘린다 해서 신뢰도가 미칠 거 보세요. 신뢰도가 정비례하여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죠. 자, 신뢰도를 측정할 때 문항수를 볼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조금 문제가 적죠. 보통 한 1번부터 한 50번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항이 있을 때는 신뢰도가 조금 영향을 끼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1번부터 문항수를 계속 늘린다 해가지고 신뢰도가 정비례가 커진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1번부터 10,000번까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험 신뢰도 측정하는 사람들이 10,000번까지 어떻게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항수를 늘리는 것은 신뢰도를 높아주는데 영향을 끼치지만, 무작정 문항수를 많이 늘린다 해가지고 신뢰도가 정비례해서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문장 신뢰도가 정비례하여 커지는 것은 아니다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밑줄 긋고, 그리고 문항에 대한 반응수는 뭐냐면 1번에 문제가 있으면 반응수는 뭐냐면 보기를 말하는 거예요. 보기. 1번, 2번, 3번, 4번, 한 5번 정도 있는 게 조금 적정하죠. 근데 보기가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보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기가 1번은 아주 좋다, 2번은 조금 좋다, 3번은 좋다, 4번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이게 구별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문항에 대한 반응수도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 4번 신뢰도 계산 방법, 그리고 신뢰도 추정 방법에도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한 장 넘겨가지고 방갈로 8번 신뢰도 추정 보겠습니다. 1. 속도검사의 경우 기후 양분법으로 반복